이제 중3 넘어가면 우리가 네. 소위 말하는 토미존 수술이 시작이 되죠. 그다음에 벌써 중3 때 토미존을 하는군요. 중3 2학기가 토미존을 제일 많이 하는 딱 그 나이예요. 어떤 공을 던질 때 네가 제일 부담이 크냐라고 했을 때 커브나 체인지업의 부담률이요. 토미존을 이제 2번을 했는데 이제 30대 중반 지나가면서 또 왔는데 또 끊어진 거예요. 세 번째. 3번. 네, 오늘은 저희 원래 크보 오픈하는 스튜디오로 좀 나왔어요.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야구 팬들이나 크보 오픈어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반가운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의학적인 그 지식을 얻을 때, 이럴 때 항상 저희가 연락을 했던 CMB병원의 이상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저 혼자는 제가 도저히 저 의학적 지식이 좀 짧아서 그동안 현장을 많이 오갔던 네. 김진롱 PD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원장님과 얘기했던 게 그 내일 부상 때였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내일 부상 때. 네. 그때도 사실은 그 프로그램 출연 이후에 후일담이 좀 많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6주 네. 이제 정도 하면 이제 포스트 시즌 하면 여러 때 퍼센트까지 얘기했죠. 다칠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하니 내보낼 것이다. 무리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낫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던질 수 있는데 유일한 위험성은 또 타구에 네. 맞을 때는 이게 위험하다. 네. 아직 다 아물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기아가 몇 년 만에 지금 일어난 것이며 그 다시 맞을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나갈 것이다. 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나왔죠. 네. 네. 나왔죠. 잘 던졌죠. 공에 맞을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이 정도로 정말 줄인다면 아주 빠듯하긴 6주까지도 좀 볼 수 있거든요. 이제 한국 시리즈에는 진짜 빠듯하게 맞출 수 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정말 얼마 만에 이 기회입니까, 기아가. 네. 결과적으로는 네. 원장님의 소견이 맞았던 거였어요. 네. 사실 그때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라이브 한 게 아니라 콘텐츠를 업로드했을 때 댓글에 뭐 이제 자기 치과에서 일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네. 막 이런 류의 아니야, 댓글이 조금 달리셨어요. 심지어는 네. 그 내일이 수술한 수술에 자기가 들어갔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교수님의 자기 네. 제자다. 그래서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네, 했다. 맞아요. 까지. 진짜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그분이. 네. 힘들 거라고 막 그런 추측성의 댓글들이 달렸는데 결국에는 이상 원장님의 의견대로 내일이 복귀를 해서 한국 시리즈에서 아주 호투를 했죠. 네. 결국 기아가 우승 네. 했다는.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다 낫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현장이라는 건데. 저는 거의 과거 15년 동안 이제 감독님들, 10개 구단의 감독님들과 이제 언제 이 선수를 투입하냐를 항상 같이 고민을 하고, 그렇죠. 저도 틀린 적도 있고, 네. 내보냈다가 더 못한 적도 있고, 나중에 안 된다고 했다가 빨리 나가고, 내보낼 걸 했다가 또 웬 엔트리에서 뺐는데 네. 후회한 적도 있고. 그게 이제 15년 동안의 후회와 이제 에러와 트라이얼 에러는 계속 겹치고 이제 경험이니까요. 거기서 알게 된 거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이제 좀 감은 오는 거죠. 요새도 어떻게 비시즌인데도 환자들이 좀 많죠. 비시즌 때, 그러니까 요때가 조금 적고요. 왜냐면 이제 스프링 캠프 네네. 이제 가고 이제 특히 고등학생들도 전지훈련 그렇죠. 들어가 있는 시기고. 근데 이제 대신 이때는 집중된 환자들이 오죠. 이제 전지훈련 못 따라간 진정한 부상자들. 진짜 부상자들. 네. 수술 굉장히 많고요. 이때 네. 이제 선수 수술도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네. 뭐 사실 저희가 의사 선생님으로 모셨지만 굉장히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너무 좋아하죠. 야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게 사실 처음부터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야, 저희 초등학교 때는 프로야구 지금도 인기가 있다고 네. 얘기하지만 뭐 우리 한 팀장님 네. 저랑 비슷한 연배신데 굉장했거든요. 그때는 대단했죠. 진짜 초등학생 중에 그 어린이 팬 가입 안 한 팬이 거의 혹시 하셨었어요? 어린이? 저도 했었죠. 거의 어느 구단? 저는 팬? 서울에 있는 그쵸. 지금은 없어진 맞죠. 그때 서울에 모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 MBC 청룡을 네. 했었고,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롯데
그 어린이 팬이요. 네. 되게 쌌어요, 가입비가. 아, 그래요? 네, 되게 쌌어요. 가입비가.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어디를 할까 하다 롯데가 반값이에요, 딴 데. 반값? 딴 데가 얼마였더라? 한 이게- 5천 원 정도 예, 했던 예, 거예요. 근데 그 적은 돈은 되게 아니거든요. 싸가지고 네. 롯데를 그냥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했어요. 근데 그 해 롯데가 우승을 했나 뭐 준우승을 했나 그래가지고 엄청 선물 경품이 우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싸게 가입을 했는데 84년이신 것 같은데. 싸게 가입을 했는데 막 많이 받아가지고 네. 제 조부님께서도 어려서 야구를 하셨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조부님께서 글러브랑 배트를 선물을 보내주세요, 미국으로. 그러면서 한국에 프로야구가 출범을 했다. 네, 그러면서 두산 베어스 유니폼이 그때도 두산 오비어스 유니폼이란 거지. 이게 우승팀이라는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원년에. 그렇죠. 원년. 네,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의사 첫 발을 다시 미국에서 이제 뉴욕의 이제 콜롬비아 대학병원에서 제 첫 발을 디뎠는데 네. 제 보스가 그 뉴욕 양키스라는 구단의 이제 수석 팀 닥터였어요. 그 당시 이제 뉴욕 양키스에는 누가 있었냐면 데릭 지터, 데릭 지터. 알렉스 로드리게스 아유, 이런 한참. 전설의 선수들이 딱 그렇죠. 있던 그 시기예요. 좋은 시기네요. 네. 최고 인기 좋은. 네, 최고의 시기였죠. 맞네요. 그때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수석 닥터 그런 건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반지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 보스가 받은 거예요. 같이 받더라고요. 이건 좀 네. 신기한데. 팀닥터도 줘요? 네. 이야. 팀 닥터한테도 근데 진짜 진정한 간지. 이거 사람도 이만하거든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챔피언 링을 네. 팀 닥터한테도 주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보는데 이거 나도 해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국내 뭐 이제 얘기해도 되죠. 뭐 제가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처음 이제 교수직으로 한국에 오는데 네. 건국대학병원에서 좀 와달라 부탁을 받고 이제 와요. 왔는데 나도 스포츠 예약을 좀 해보고 싶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선수 보는 이제 여러 나눗은 봤지만 이제 엘리트 예약이라는 게 아직 존재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예약과 엘리트 스포츠 예약은 사실 좀 다르거든요. 선수만의 학문이 아니 없던 시기였어요. 그게 2009년이었는데 우리가 전십자인데 끊어지는 거는 일반인들도 끊어지는 거지. 그렇죠. 선수는 다르게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이제 팀 닥터란 제도를 만들자라고 네. 해서 당시 이제 NC 다이노스가 처음으로 이제 새로 창단을 하니 그렇죠. 같이 만들자라고 해서 NC 다이노스의 처음에 현대적인 의미의 팀 닥터란 제도를 만들어요. 그러고 이제 현장을 처음으로 나가는 이제 의사가 네. 된 건데 이제 그게 조금 다릅니다. 필드 이렇게 지켜오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선수를 수술을 하면서 현장을 같이 보는 그런 의사는 이제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 그대로 뼈가 굵었죠. 트레이너들이랑 같이 맨날 그렇죠. 이야기하고 농구 등록하고 엘리트 스포츠 예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배구 국가대표팀이랑 전 세계를 같이 돌기도 네. 하고요. 뭐 럭비는 이제 지금 국제위원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국제 대회에 이제 좀 나서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IOC에서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스포츠 전문의가 IOC에서 인증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IOC에서 저한테 처음으로 한국인으로서는 이제 스포츠 전문의 인증을 해주고 스포츠 뭐 사랑도 하고 셀레야 뗄 수 없는 네. 그냥 하나의 제 인생이 된 거죠. 네. 지금도 팀 닥터를 맡고 계시죠? 지금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종목에 다 제가 팀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근데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럭비 같은 경우는 제가 없으면 네. 국제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제가 시합에 반드시 중간에, 그러니까 어느 팀도 맡으면 안 되고요. 가운데에서 모든 사고를 관장하는 그 자격이 있는 의사가 있어야만 국제 대회를 유치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가운데 있을 때만 이제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뭐 사실은 그렇게 많은 선수들도 보시고 하는데 특히 뭐 이 선수는 좀 더 애정이 간다,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선수도 있으세요? 야구에서요. 네. 뭐 다른 종목도 뭐 다 근데 치면 좋지만. 제가 다른 데서도 네. 얘기했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그래도 정말 이제 애정이 많이 가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친하게 지내는 선수가 2명이 있는데 이제 박병호 선수랑 양현종, 네, 둘은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내가 너무 예뻐하는 정말 2명. 네. 그 양현종 선수에서 저희가 항상 그 컵업에서 말하잖아요. 이 선수는 손에 이 팔에 탈된 적이 없다. 그거 참 신기해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의사가 본 양현종 선수의 팔이 어떤 건지 이게 지금 그렇게 오래 롱런을 하는데 지금 수술한 적이 없잖아요. 네. 김광현, 유현진 다 수술했는데 네, 양현종 수술한 유일하게 적이 수술한 없어요. 적이 없네요. 양현종 선수는 사실은 뭐 누구나 루틴이 있거든요. 하루 중에 언제 일어나서. 근데 왜 술 먹고 힘들 때 한 번쯤은 다 루틴을 어긴 적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너무 네, 힘들었어. 그냥 오늘 오늘 시작. 그냥 하자. 뭐
그냥 있는 대로 하지 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항상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 선수죠. 항상 자기 관리, 루틴, 그 다음에 이제 재활, 끊임없는 이제 보강, 이제 이런 것들을 쉬지 않고 해내는 능력이, 그러니까 되게 어른스러운 친구죠. 진짜 되게 어른스러운 친구죠. 보통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럼 타고난 게 아니라 근데 그 타고나는 노력- 것도 있죠. 아, 그래요? 아니,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노력도 근데 같이 된 거고. 네. 사실 운동에서 우리가 타고나는 게 없다고 말하면 진짜 거짓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운동은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타고나는 것인지. 90%는 타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 환자들을 다 보잖아요. 우리나라에 야구하다 다친 초등학생은 다 저한테 온다고 뭐 과언은 아닌데 얘네가 프로까지 가는 과정을 저는 다 봐요. 그렇죠. 10년에 걸쳐서. 네. 보통 한 7년 정도면 제가 프로 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벌써 그 토탈로 한 2번 넘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걸 계속 봤는데 제 어렸을 때는 운동을 많이 하면 점점 몸이 크고 튼튼해져서 강한 신체를 갖는 줄 알았어요. 쓰면 네, 벌써 네, 좋아진다. 용벌용설이죠. 네, 그렇게들 배웠는데. 네. 근데 처음에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내구성이 좋은 놈만 살아서 프로까지 가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보통 이제 뭐 5, 6학년이면 뭐 4학년, 3학년 때 시작했으면 시작한 지 한 1, 맞아요. 2년 내지 3, 4년 네. 됐는데 벌써 그때부터 부상이 아프죠. 보통 뭐 어느 부상으로? 역시 제일 흔한 거는 팔꿈치. 팔꿈치. 네네. 그 다음에 한 6학년 되면 이제 어깨가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6학년 초일 사이에 제가 유일하게 수술하는 병이 하나 있어요. 박리성 골연골염, OCD라는 병인데 그거는 왜 이상하게 동양인에서만 많이 생겨요. 여기 뼈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병인데 성장기에 연골을 너무 많이 충격을 주면 그 연골 밑에 있는 뼈가 죽어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연골 밑에 받침대가 사라지니까 결국 연골도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그 수술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네. 1년에만 거의 한 60건 정도를 해요. 너무 많이 하죠. 네. 60건이면 어쨌든 60명의 아이들이 네. 그렇죠. 팔을 네. 그러니까 아프다는 수술도 거잖아. 아니요, 수술은 그 중에 아주 일부죠. 네. 그 아픈 애들 중에 아주 네. 일부죠. 네네. 이제 중3 넘어가면 우리가 네. 소위 말하는 토미존 수술이 토미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벌써 중3 때 토미존을 하는군요. 중3 2학기가 토미존을 제일 많이 하는 딱 그 나이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보통 한 5, 6년 야구를 하니까 맞아요. 벌써. 네, 그다음 벌써. 구속이 중1, 2 하면서 그때가 팍팍팍 늘거든요. 그 구속이 쭉 올라가니까 이제 인대가 못 견디고 끊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내구성이라는 게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아주 초고속이라고 하죠. 150이라는 게 사실 마의 영역인데 그 고속은 저는 거의 한 3쯤 돼서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되더라도 정말 조금 던져요. 그러니까 오타니가 지금 그래서 저렇게까지 간 이유는 고3 때 에이스가 아니었던 거 아시죠? 그렇죠. 에이스가 아니었어요. 일본 고등학교 야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1번이 에이스거든요. 그렇죠. 등번호. 1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감독이 모르겠어요. 컨트롤이 나빠서 안 했는지 나중에 그냥 미화한 건지 자기가 뭐 보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그냥 잘 못 던져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내구성이 좋아지잖아요. 네. 사람이.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결국 많이 던지는 경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프로에 참 많은 그 선수들이 오는데 저도 사실 아마추어 중계할 때 그때 좋았던 투수들이 프로에 와서까지 좋은 투구를 하는 경우를 진짜 드물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다 야수로 바꾼다거나 부상 때문에 뭐 야구를 접는다거나 이런 선수들이 되려 많은 것 같아요. 뭐 본인도 뭐 말하는 걸 별로 기분 안 나빠할 것 같으니까 네. 얘기해주면 이제 한기주 선수가 이제 대표죠. 물론 프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잘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했죠. 네. 근데 사실 한기주 선수의 그 고등학교 때 투구를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요. 중계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때 기술 공을 보고 저거는 못 친다. 네. 이거는 프로 가서 못 치는데 프로 오는데 그 공이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그 투구 동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부상을 좀 많이 입는 어떻게 보면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어깨로만 보면요. 일단 어깨를 먼저 오버핸드가 당연히 어깨 부상이 훨씬 많고 언더핸드는 그 어깨 부상률이 훨씬 떨어져요. 확실히 어깨라는 거는 위로 오버헤드로 가는 게 확실히 어깨에 부담이 되고요. 밑에서 던지는 건 확실히 조금은 부담이 좀 적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팔꿈치의 면에서 보면 사실은 언더핸드가 똑같은 구속이면 이론적으로는 더 많이 부상을
이게 더 많이 꺾여요. 그렇죠. 더 많이 꺾일 네, 수 더 있거든요. 꺾이는 더 많이 거구나. 꺾이거든요. 근데 언더핸드가 되면 뭐 그렇게 빨리 구속이 좀 안 나오는 경우가 그렇죠. 더 많고 당연히 폼에 따라서 각 부위별로 걸리는 로딩이라고 하거든요. 역학적으로 다 달라집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변화골을 던져서 다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러니까. 않으세요? 그렇죠. 그것도 어린- 사실 물어보고 네네. 싶었어요. 어린 아니, 친구들한테 많이 변화구 던져요. 던지지 아니, 말아라. 예, 이거는- 이거 막 커브 이렇게 던져서 이게 결국 네. 이제 이 수많은 이제 통계들이 나오면 결국은 구속이에요. 구속이 빠른 게 무조건 부상이에요. 오히려 변화구가 제가 이제 통계를 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거를 던질 때 어떤 부상이 나오는지의 통계를 나오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선수가 하나의 변화구만 그렇죠. 던지는 게 계속 말이 하나만 안 되고 던지는 건 말이 안 아니고 되거든요. 이것도 던지고 다 슬라이드 던지기 때문에 던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죠. 하지만 주관적인 저는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주관적인 느낌이 자기 몸을 전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선수부터 이 설문조사를 꾸준히 해와서 보니까 어떤 공을 던질 때 네가 제일 부담이 크냐라고 했을 때 커브나 체인지업의 부담률이요 직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고 슬라이더를 빨리 던지면 막 뭐 위험한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슬라이더도 직구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적습니다. 결국 직구 고속구로 갈수록 부담이 가장 커지는 건 맞고 실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는 한 5년 전부터는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도 메이저리그 평균 구속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올라가면서 토미존 같은 수술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부상률도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감독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직구를 계속 던져야 부상을 안 당한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거 그래야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구속도 거예요. 네,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직구만 계속 던지면 부상을 더 당해요. 네. 야구 팬들이 갖고 있는 이게 오해 중에 하나는 완전 진짜 큰 오해. 네, 진짜 큰 그래서 오해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커브도 그렇지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포크볼을 많이 포크볼 많이 던지면 그럼 진짜 다시 치명적이다. 아니 포크볼은 좀 말이 됩니다. 포크볼은 말이 되는데 특히 고속 포크볼은 직구보다 더 나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이 전완근이 얼마나 작동을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포크볼은 전완근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껴서. 이제 인대가 말 그대로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 버리는 게 뭐 그것만 말이 됩니다. 딱 포크볼만? 포크볼만 딱 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포크볼을 많이 던지는 투수들은 부상도 빨리 당하고 네. 또 사실 저희들은 현장에서 그런 표현도 쓰거든요. 제 야구 인생 갈아서 야구한다. 내년에 못 보겠다. 네. 아. 언제 어떻게 될지 근데 모르니까. 포크볼도요. 120km 포크볼이 150km 직구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도 고속 직구, 속구의 예, 위험이 고속 더 직구가 무조건이에요. 그건. 네. 150을 던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절과 또. 또 얼마나 많은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지 그게 그 신체 역학적으로는 굉장히 부조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설명해 인간은 원래 그렇게 던지도록 안 돼요. 디자인되지 않은 동물이에요. 네. 아니 그렇죠. 그렇죠. 강제로 짜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네. 비틀어서. 네. 전쟁을 해도 활로 전쟁을 하도록 진화가 된 머리를 쓴 사람이지 투창만으로 동물과 싸울 수 없어요. 그것도 그러네. 투창도 낮은 구속으로 찌르기 위해서 뾰족한 거지 돌멩이로 싸운 적은 없어요. 우리가 맞아요. 아직 돌멩이로 네. 어떻게 맹수와 투석전은 싸워요? 해본 적이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모든 근육에 그렇죠. 좀 부하를 네. 주게 되는군요. 네. 근데 이제 또 트레이닝과 이제 영양이 좋아지고 요즘 애들이 한 팀장님과 저 어렸을 때보다 키도 많이 크잖아요. 많이 신체가 다 크죠. 좋아졌거든요. 근육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트레이닝이라는 게 생기면서 기본 신체가 좋아지니까 구속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는데 근육으로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인대라는 거예요. 인대는 제가 잠깐 의학상식 말하면 근육이 있고요. 힘줄로 변하면서 양쪽 뼈에 붙어요. 그러니까 힘줄, 그다음에 근육. 요거는 세져요. 힘줄은 그래 안 세집니다. 하지만 이 근육은 어마어마하게 크지죠. 네. 인대는 그것과 전혀 별도로 뼈와 뼈만 연결하는 하나의 하얀색 그냥 조직이에요. 이거는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미존 하는 건 이렇게 맨날 팔이 째껴지다 보니까 여기 인대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강하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근육은 너무 강해지고 다리에서부터 온 힘을 에너지 써서 여기에 빡 던지는데 이 제껴지는 힘은 점점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많이 끊어지는 거예요. 구속은 늘어나지만 네. 그만큼 이제 부상자도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운동을 하면 인대도 강해지는 줄 그래서 아쉽게도. 저희도 아쉽게도. 보면 옛날 뭐 롱런하는 선수들 보면은 막 튜빙 열심히 네. 하고 이게 다 여기 보강하는 줄 그러니까. 알았거든요. 보강은 됩니다. 근육이 그래서 강해지면 인대에 걸리는 로딩을 줄이는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인대가 자체 강해지진 않아요. 네. 그렇군요. 인대 주변을 강하게 해서 네, 맞습니다. 인대 과부하를 조금 맞아요, 줄이는 맞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구속이
평균 구속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죠. 네. 폭사와 초고속 구속의 대명사 혹시 누가 떠오르세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한 명 1위는 딱 이 선수다 자신 있게 말할 선수가 하나 있어요. 누구? 전설 마스 자카. 아, 마스 작가. 네. 전설의 이닝, 전설의 네. 투구죠. 그 고시엔 대회. 네, 골시엔 대회에서 몇 회까지 했었죠? 뭐 209 맞아요. 거의 네, 가까이 15회까지 던지고, 다 던지고 다음 날 야수로 갔다가 마지막에 다시 네,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말던 어마어마했죠, 그 마스 작가. 그래서 실제 프로 가서도 잘해서 메이저리그까지 메이저리그, 갔지만 그렇죠. 이제는 내구성이 끝난 네. 거죠. 네. 토미존 수술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저희가 얘기는 들었는데 네. 이게 그 뭐 생긴 지도 꽤 됐고 네. 많은 투수들의 생명을 살렸다라고 해서 토미존이 네, 네. 추앙을 받고 있기도 한데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쪽 인대가 끊어지는 네. 건데요. 그 인대를 정말 옛날에는 그냥 꼬매줬어요. 다시 뭐 기본은 끊어지면 원래 이어주는 게 정상인데. 네. 뭐 성공하는 사례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있는 여기 튀어나오는 여기. 근육이 있어요. 반대쪽. 네, 보통 반대쪽 네. 걸 쓰는데요. 맹장 같은 놈이 하나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놈을 안 쓰는? 뜯어다가 뜨는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국 애들은 제가 볼 때 이게 안 쓰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써도 이게 별 두꺼워지지 않거든요. 이 힘줄이. 네. 근데 미국 애들은 이게 좀 두꺼워요. 그래서 보통 자가건을 거의 다 씁니다. 아. 일본은요. 이게 아무래도 안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타가건을 많이 써요. 타가건은 건 이제 사체 죽은 네. 거에 이제 사체. 허벅지나 이제 이런 두꺼운 걸 씁니다. 저는 한 50대 50 정도인 네.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봐서 이게 두꺼운 놈은 이걸 쓰고 그러면 왜 처음부터 두꺼운 타가건을 쓰지 왜 이걸 쓰냐 보면요. 아무래도 자기께 여기 이식했을 때 잘 들러붙어요. 자기 거니까. 맞을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쓰는데 이제 안 되면 저도 타가건을 쓰죠. 근데 이제 쓰게 되면 복귀율 옛날에 이제 복귀율을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복귀율이 아니라 이전에 가장 좋았던 성적을 내는 걸로 복귀하는 것. 네. RTP라는 건 뭐고 Return to Play, 플레이로 하는 거 RTP였다면 지금은 RPP를 얘기해요. Return to 프라이어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전에 퍼포먼스로 돌아왔냐. RPP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아무리 들어가 150 던지다가 130 던져도 간신히 뭐 중간 계통에서 치면 그건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RPP를 봤을 때 그래도 토미존이 잘만 수라면 한 94에서 95% 정도까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발표하는 사람이요. 미국에서도 한 3, 4명밖에 없고요. 한국에서도 발표하는 사람이 뭐 저나 뭐 몇 명이 다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허상이 있죠. 그 맨날 수술한 사람들이니까 결과가 네.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처음 수술할 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아니 특히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톰존을 하고 나면 구속이 든다. 이제 그거 좋은 그거 질문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중3, 고1 때 이 수술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뭔가 중3 때부터 토미존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많이 해요. 고1 때가. 아무래도 그때 오히려 내구성이 제일 약한데 퍼포먼스 나오는 많이 시기여서 던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근데 미국도 좀 늦다 해봤자 뭐 20살 네. 이전이니까 그때는요 신체가 계속 커지는 시기예요. 그러고 이 수술을 하기 직전에는 그러니까 신체가 계속 구속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프니까 구속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할 시점에 이미 여기 있어야 될 애가 이만큼 이미 안 나고 있잖아요. 이거를 통증만 살아도 이걸 던지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거를 수술하고 재활하는 동안 얘 신체가 커요. 그렇죠. 능력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던졌던 여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토미존을 했잖아요. 이 시점, 그러니까 저 100kg, 110, 120, 150까지 가야 되는데 120에서 수술을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얘는 150을 던지 몸이 됐어요. 안 아파요. 던졌더니 150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토미존을 하면 빨라지는 거예요. 완전은 이건 미신이죠. 토미존에서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얘 신체가 커지고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니까 던지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꽤 오래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얼마를 던지는데 접합 수술을 받으면 더 구속이 늘 거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24, 5세 된 프로 선수가 토미존을 했다. 절대 안 빨라집니다. 절대 안 빨라져요. 절대 안 빨라집니다. 그 임창용 선수도 토미존 수술하고 막 일본 가서 160 던지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팬들이 느낄 땐 근데 임영웅 선수는 한국에 있을 때도 그 정도 그때 던졌어요. 근데 네. 원래 빨랐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던졌어요. 팬들은 하고 난 다음에 네, 네. 갑자기 저기 네. 야쿠르트 가서 160 찍고 그렇죠. 이러니까. 네. 근데 그건 사실 그 구장의 스피드건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그것도 아, 있죠.
이게 선수들이 이제 부상을 최근에 이제 당하는 것도 사실 이제 당하면 어쨌든 선수 그 출전 기간도 줄고 여러모로 그럼요. 이제 네. 어려움을 겪으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부상을 방지하고자 맞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네. 굉장히 네. 많이 쓰고 네. 있는 거죠. 네. 각 팀들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 이제 트레이닝 기법이라는 게 미국식 기법과 일본식 기법이 독자적으로 발달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미국식 기법을 이제 많이 따라오고 네. 있어요. 이전에 감독님들은 그러니까 일본은 유연할수록 좋다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전통은 유연하고 관절 범위가 늘어나면 좋다. 맞아, 유연성. 네. 미국은 관절 범위 안에 안 나와도 돼요. 네, 아무 상관없다. 네, 근력이 중요하다. 네, 스트렝스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한 건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메인 주류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용병, 근데 저도 생각이 바뀐 게 저도 어깨에 이 유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어렸을 때 믿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 있으니까 저도 그런 영향을 받죠. 네. 특히 이제 던질 때 뒤쪽으로 회전되는 그렇죠.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2009년부터 이제 프로팀을 보다 보니까 용병들을 제가 다 보잖아요. 그렇죠. 용병 중에 유연성이 좋은 선수가 거의 아예 없다고, 뭐 아예 없으면 거짓말이지 거의 없어요. 여기서 뒤로 안 넘어가요. 딱 여기서 그냥 멈춰 있어요. 근데 얘들 막 노이트 노런하고 그렇죠. 막 이런 거 잘하는 거. 아니 이게 좀 이상하다. 심지어 투수가.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라고 했더니 걔네는 애초부터 그런 뭐 관절을 꺾는 스트레칭 운동도 스트레칭을 다른 방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하진 않고 근력 위주로 하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게 유연성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유연성이 커지면 부상률이 오히려 따라 올라갈 가능성도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코치진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식 스트렝스닝 방법을 네.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준비 뭐 시합 전 운동, 시합 후 컨디션이 이제 이런 게 루틴화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확실히 어이없는 부상률은 주는 것 같아요. 반면에 퍼포먼스가 올라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상은 전혀 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상과의 전쟁이지만 부상을 아예 없애는 방법은 불가능해요. 그러네요. 네.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데이터를 보면 투수 부상률이 한 몇 프로일 것 같아요? 한 시즌을 끌고 가면 한 팀당. 일단 선발 투수만 볼게요. 선발 투수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전체 내가 선발진을 맨 처음에 꾸렸어요. 네. 내가 단장이야. 딱 꾸렸어. 10명 꾸렸어요. 그 중에 몇 명이 나가 떨어질 완전 것 같아요? 3-4명은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해요. 저희가 정확해요. 한 5명 5인 네. 로테이션을 돈다고 했을 때 이 5인 로테이션이 끝까지 지켜진 게 생각보다 드물어요. 거의 없죠. 네. 드문 게 아니라 아예 없다. 드물어요, 이게. 33에서 38% 정도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요? 자, 그러면 불펜진은 어떨 것 같아요? 더 심할 것 같아요. 선발주는 33, 4%면 불펜진은 저는 좀 더 자주 나오니까 네. 조금 더 과부하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나라 구원 투수들이 부상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이게 경험 때문에 아는 건데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불펜진은 당연히 좀 더 줄 거라고 조금 생각해요. 넘치니까. 근데 사실은 똑같이 여기도 34, 5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제가 친한 단장님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요. 한 3, 4명 무조건 나가 떨어진다. 10명 중에. 미리 대비해라. 야,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다들 그렇게까지 준비를 안 하세요. 그렇죠. 무조건 나가 떨어집니다. 선발이던 내가 선발진, 불펜진 구성했잖아요. 이 중에 한 35%는 무조건 갈려요. 그래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들 안 하셔서 그러네요. 네. 이게 조짐이 없고 갑자기 아프니까. 조짐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너무 퍼포먼스가 좋은데 네. 설마 제가 아프겠어요? 아프다고? 에이, 제가 설마 아프겠어? 이러다가 갑자기 네. 아프니까 그게 맞아요. 이제 프론트에서는 대비가 좀 안 네. 되지 않나 이런 게 좀. 그래서 미리 그냥 무조건 나가래, 얘 들어오래.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김진록 PD는 또 리틀 야구를 했어서 있겠지만 저희처럼 이제 일반인들은 이게 부상이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뻐근함이나 경미한 통증 이런 건 사실 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안 치죠. 네. 그러니까 사실 부상이라고 하려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본인은 조금 던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MRI가 중요한데 MRI상 뚫렸다 뭐 하나 완전 터졌다. 이거 안 된다. 또는 본인이 알아요. 못 던지겠다. 구속이 안 나온다. 그게 이제 제일 크죠. 도저히 던질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던질 수가 없다 하고 왔는데 제가 던져 있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요. 야, 이 새끼야. 이거 뭐 아무렇지도 않아. 팀이 지금 이 상황인데 이 새끼야, 야 어떻게 던져라,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외국인이 좀 더 심해요. 되게 잘 그게 한국이랑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수는 이제
여기서 어차피 뼈는 묻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에서 낮아 빠지는 모습을 보면 향후에도 자기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얘는 단연 계약보다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냐 뭐 단년 1년 계약, 네, 단년 1년 계약이니까 여기서 이왕 돈을 받았으면 여기서 쉬고 마이너리그로 가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빠져버리려고 그래요. 조금 아프면. 그럼 제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까 말했지만 미국에서 커서 영어가 아직도 제 그 모국어이기 네.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용병들은 이제 문제 선생님 다 저한테 데리고 와요. 직접 얘랑 소통을 하려고 엄청 설득을 하죠. 괜찮다. 네. 그다음에 너 아프면 이런 거 내가 주사 놔줄게. 이게 통증만 사라지고 너는 전혀 괜찮아. 네. 라고 해줘. 아무리 설득을 해도요. 자기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뭐 트레이너, 코치 뭐 다 붙어도 어떻게 할 수가 자기가 못 던지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다 그냥 혼자 돌아가고 심지어 그러면서 이제 위약금 문제 이제 터진 뭐 선수도 있었고 뭐 이걸 다 나머지 네. 자녀 기간 줘야 되니. 그래서 제가 너무 웬만해선 제가 선수 편을 들어주는데 어떤 선수 너무 괘씸해가지고 제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영문으로 다 써준 적도 있어요. 던질 수 있는데 안 던졌다. 그래서 또 써준 적도 있고 뭐 그래요. 재활을 해야 되는 선수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그 부상에 대한 외연의 치료도 있지만 심리적인 그 너무 치료도 중요하죠.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너무 느낌이 중요합니다. 들어요. 네. 이렇게 걱정 많은 놈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게 던져 괜찮아 하고 엉덩이 막 쳐주는 거고요. 그러고 대신 그 얘기는 해줘요. 네 통증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없애줄게. 네, 모든 방법을 써서 수많은 기술을 가고 통증은 없애줄 테니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통증이 나오면 걱정이 돼요. 이게 통증이 나의 큰 병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 그게 전조 증상이냐 아니 통증만으로 남는 거냐 두 개를 감별해내는 게 사실 스포츠 닥터가 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술하고 이런 건 그 뒤에 문제예요. 이 둘을 감별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감별을 잘못하면요. 네. 뛰어라 그랬다가 진짜 부상으로 터지면 이제 그렇죠. 뜬상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꾀병인데 얘를 쉬게 해주면 팀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 두 맞아요. 개를 감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제 제자들한테 항상 자랑처럼 얘기하지만 무한대의 지식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또 잘못된 선수는 또 보호해줘야 돼요. 아픈 네. 선수는 예를 들면 야구가 아니니까 얘기해도 되지만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우리카드 배구단 선수의 어떤 외국인이 복부 근육이 좀 찢어졌어요. 근데 야 너 3주는 쉬어야 돼. 근데 얘가 괜찮은데 의욕이 넘치는 애예요. 괜찮다고 해서 또 왔어요. 어제 나 다시 MRI 찍어줘. 근데 조금 나왔어요. 야 너 증상 좋아진 건 아주 좋은 사인이다. 하지만 회복도 빠르다. 아직 남았다. 며칠만 기다려 나오. 그래서 감독님한테 며칠만 있다가 이게 다 보호해줘요. 네. 보호해주는데 아까 말했죠 괘씸한 놈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제 외국인 응용 그건 또 얄짤없죠. 뭐 진단 제가 그 또 왜냐면 나중에 법정으로 붙을 수도 있잖아요. 돈 안 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대비해서 제가 그거는 정말 깔끔하게 써줘요. 내가 내 말 직접 봤다. 내가 직접 다 본 환자다. 괜찮았는데 빠진 놈이다. 네. 이 사실 이제 그 선수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원장님께서 또 그동안 치료했던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네. 이 선수들의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있겠어요. 근데 요거를 좀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사실은 저희는 재미있는데 네, 이게 맞아요. 사실 어쨌든 선수 개인의 네. 어떤 개인사에 대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되려 저한테 네. 아니 상관없다고 맞아요.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저희한테 그럼 민감한 그 실명들은 다 빼고 하죠. 뭐 방송 하루 이틀 하나요. 역시. 이런 건 다 빼주고. 네. 가장 민감한 좀 경우만. 치료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선수는 어떤 선수?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역시 좀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게요. 팀을 이제 옮겼잖아요. 몇 번. 네. 이상하게 옮긴 초반에 꼭 아파요. 그래서 제가 오면 제가 갖다 치료를 해주잖아요. 근데 기분 좋은 게 또 치료하고 가면요. 다음 날부터 한 일주일을 연속으로 거의 매일 홈런을 쳐요. 이게 홈런이요. 의사가 잘했다고 홈런을 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치료해주고 홈런 치면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의사예요. 스포츠 닥터는 내가 치료를 한 저 선수가 잘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홈런을 때려버리잖아요. 매일매일. 그렇죠. 그러면 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카톡 병호야 축하한다. 네. 잘했다. 뭐 옛날 이런 그런 것들 정말 기억 남죠. 그럼 박병호 선수 홈런 치기 전에 한번 원장님한테 요즘 반말 안 맞는 것 같아. 원장님한테 한번 들렸다가 수도권 경기 때마다 와서 네. 수공격 그럴 한번 수도 들렸다 가는 거. 아니 그럼 좀 반대로 그동안 좀 가장 좀 심각했던 부상? 이렇게 선수는 좀 정말
너무 좀 부상이 심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던 선수도 있을까요? 많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제 토미존을 이제 2번을 했는데 이제 30대 중반 지나가면서 또 왔는데 또 끊어진 거예요. 세 번째. 세 번. 거의 뭐 첫 수술을 16, 17 했으니까 20년을 써먹은 거니까 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은퇴를 하는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그럴 때 수술이 왜 주저하시냐면요. 스포츠 닥터는 내 수술을 하고 복귀 못하고 은퇴하는 게 꼭 자기 잘못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잘못처럼 느껴져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36세인데 이제 여기서 수술을 하고 1년 재활하고 감각 다트 7세에 돌아왔어. 이거를 과연 이걸 수술을 해야 되나? 의학적으로는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내가 이걸 손을 대야 되나? 네. 이런 고민까지 들어가는 되게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있었죠. 근데 되게 주저 하다가 결론을 말하면 되게 고민하는데 고맙게도 저 말고 이제 이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우리나라에 3명쯤 있어요. 네. 딴 선생님이 수술을 해주셨는데 수술하시고 역시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선수들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 끝까지라도 네. 마지막이라도 이거를 해서 좀 네. 다시 그라운드로 가고 싶어하는 네, 그거 선수들이니까. 되게 이해가 되죠. 네. 요새 올해도 보니까 저 비시즌에 일본 도토리 요코하마 도토리 제가 그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간다. 요즘도 가나요? 이제 많이 그- 가요. 최근에 거의 안 가는데? 이게 어디 말하는지 지금 야구 팬들 제가 이거 질문 준비했습니다. 야구 팬들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지마. 네, 맞아요. 네. 지명도 알아요. 네. 그게 지난번에 가을 야구 때 구자욱 선수가 무릎을 다쳤는데 네. 이지마 의료원 요즘은 좀 덜 가긴 하는데 네. 그래도 굉장히 많은 네, 야구 네. 선수들이 한때 요코하마에 네, 있는 네. 이지마 접근 옛날에는요 전원이 나갔어요. 안 간 선수가 네. 한 명이라도 있을까? 거의 한 팀이 다 가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래서 이지마 접고는 대체 어떤 그게 뭔가 야구 팬들한테 되게 네네. 궁금해하는 일단 신경 치료 기계가 거기 기계가 하나 있긴 있어요. 신경 치료 요즘 우리나라 말인데 페인 스크램블러 이렇게 얘기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는 요즘 이제 작고 잘 나오죠. 옛날 기계다 보니까 기계도 막 커요. 그러고 통증을 줄이기는 해요, 실제로. 네. 예. 근데 근원이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막 근육이 찢었는데 그거 한다고 근육이 빨리 아물고, 그런 거 있으면 메이저리그에서 10억을 줄여서라도 그거 안 하겠어요? 맞아요. 아니, 그럴 이 선수 것 같아요. 몸값이 지금 1,000억인데, 맞아요.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들여서라도 그런 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육을 진짜 근육 찢어진 열흘에 한 3주 걸릴 거를 2주만 줄일 수 있어도 1,000억짜리 선수들 그거 안 쓰겠어요. 그쵸. 이거 써줘. 맞아요. 그거 뉴욕 양키스에서 이미 그럼 10대 있겠다. 그렇죠. 그렇으면. 네. 아무도 안 쓰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근데 통증을 줄이는 건 있지만 실제 힐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선수한테 은퇴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야, 내가 치료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지마 의원에 가서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한 적이 있다. 너희들 왜 가냐 했대. 원장님 그거 거기 가면 물 좋고 산 좋고 기분도 너무 좋고 쉬고 여기서는 못 쉬거든요. 야, 그런 거였어? 그래서 마음의 안정이군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치료. 누가 이제 자기 이제 억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관리 그렇죠. 감독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건데 그래서 하고 나면 또 뭔가 치료되는 그러니까 산 좋고 물 좋은데 이게 지직 한번 탁 누워서 그렇죠. 받고 자기 혼자 이제 조깅도 하고 좀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사실은 앞서 이제 그 케이스들을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전 국민이 걱정했던 때가 이제 유현진 선수 어깨 부상 당했을 때 사실 다 걱정들을 많이 했고 야구 캐스터 처음 시작할 때는 어깨에 칼을 댄다. 이 선수의 투수 인생은 끝났다.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에서 네, 네. 그때 저희 되게 심각하게 네, 받아들였거든요. 그때 이제 수술한다고 하니까 지금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때 류현진 선수의 인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인기였어요. 그렇죠. 네. 네. 박찬호 선수 때도 굉장했고 사라졌다가 이제 굉장했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YTN에서 그거를 생중계를 했어요. 그 우와. 소식을. 그래서 제가 진료 보고 있는데 YTN 그 PD들이 와갖고 지금 바로 와달라고. 근데 제가 그때 30분 남아 있었는데 네. 안 된다. 이 몇 달씩 그래서 30분 기다려라 쇼부를 봐서 20분만 제가 더 보고 갔어요. YTN 스튜디오로. 네. 그래서 행중이었어요. 그래서 제 의학적 소견 얘기하고 통계 얘기하고 아니어서
수술 안 하고 재활로 가면 내년에는 복귀할 수 있는데 수람은 최소 2년 날아간다. 그렇죠. 실제 2년 날아갔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저스에서 과연 2, 3년을 기다릴수 걱정이고 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유연성도 좋고 수술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잘 마무리했어요. 네. 근데 일단 네이버 일면에 떴어요. 그러니까 그때 워낙 이게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인터뷰 그 동영상까지 다 일면에 떴어요. 와,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네. 악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맨날 저는 받고 뭐 있어요. 자주- 받으시는구나. 네, 저 맨날 받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래도 이게 나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전문가 악플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200개가 달려요, 악플이. 와, 그래서 근데 이제 되게 기분이 너무 나쁜 게 이게 전문가는 다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럼요. 거기서 얘기한 게 일단 뭐 저주하냐 이 새끼야 뭐 이런 것까지 참을 수 있어. 근데 그 LA 다저스 팀 닥터가 사실 저보다 수술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LA 팀 닥터 결정했는데 네가 뭔데 이런 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자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유현진 선수도 그런 정도의 뭐 한 2년 정도의 공백을 딛고 결국 이제 돌아오게 됐죠. 네. 네. 아, 근데 대단해. 사실은 수술할 때마다 구속이 잘 보면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구속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와, 새로운 변화구를 하나씩 장착을 그렇죠. 하고 와, 로케이션 변화 진짜 야, 저 사람은 IQ가 이게 이 몸 IQ가 아니라 진짜 두뇌 IQ가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이 친구는. 그래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학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롱런을 할 수 네,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상훈 원장 모시고 아무래도 이제 다각적인 우리 그 야구 팬들이 갖고 있는 그 일종의 미신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깨가고 있는. 그 마지막으로 미신한다. 그 제가 이제 사회인야구 이런 데 보면은 공에 맞아도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고 뭐 삐끗해도 스프레이 파스 뿌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 즐기시는 분들은 그냥 뭐만 하면 그 스프레이 갖고 와, 스프레이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 그쵸. 그거 도움 되나요?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통증 그러니까 완화. 진통 효과는 있습니다. 파스 붙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파스 성분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소염 진통 성분이 좀 있고 또 다음에 차갑잖아요. 네. 원래 차갑게 되면 신경이 통증을 잘 못 느끼게 되는 게 있고 염증을 일시적으로 좀 억제하는 일시적인 겁니다. 예,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일시적으로는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참아가면서 결국 일시적인 거고 아이. 병원을 내방해야 되는 아, 거예요. 그럼요. 네. 그 약간 예전 할머니들의 된장 같은 거. 비슷해요. 모든 상황에 다 바르. 왠지 그거 바르면 난 거라고 느끼잖아요. 실제로 나는 것 같아. 안 아픈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심리 치료라는 거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선수들에게 이제 어떤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아까 이거에서 조금 좋게 해서 정말 큰 부상으로 연결만 안 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활하는 친구들과 면담을 많이 해보면요, 당연히 전 재활되는 게 알잖아요. 근데 선수는 여기서 내가 끝나는 게 아닐까에 대한 의심이 0%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의 의심과 싸움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또 옆에서 동료도 있는 것도 중요해요. 동료가 그거를 이겨내서 돌아가는 거 계속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치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끔 뭐 이제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팔이 부러지면 이게 사실 일상생활이 되게 불편한데 맞아요. 그 전에 퍼포먼스를 내려는 운동선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요. 맞아요. 네. 또 한번 이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거의 지금 뭐 1시간 넘게 시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네. 계신데 궁금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네. 오늘은 우리 이 원장님을 좀 보내드리고 네.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모시고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야구 이야기하는 건 저한테 그냥 쉬는 네.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 그냥 1시간 놀다 가는 느낌으로. 네. 제가 말씀드렸죠. 원장님 만나면 기본 1시 전에는 못 들어가요. 네. 다양한 그 야구 얘기를 굉장히 그리고 얘기도 많고 그러시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조금만 보여드린 거예요. 네. 다음에는 한번 네. 그 투구나 타격 폼이 수없이 변하잖아요. 네. 저는 제 눈에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 변화에 따른 이제 또 부상들이 막 바뀌잖아요. 퍼포먼스도 바뀌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팬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재밌을 것 김준롱 PD 눈빛이 변했어요. 빨리 편성해야 되겠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 원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